안녕하세요. 가고싶다TV의 송사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구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다들 살면서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말이 맞다라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혼여행으로 바티칸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당시에 저는 미술에 대한 그 조예가 그만큼 깊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큰 기쁨과 만족도를 가지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가구라는 것도 우리가 아는 만큼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더 그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구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 지식적 의미들을 조금 같이 생각해보고 저도 또 공부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먼저 가구에 대한 의미, 가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가구라는 것이 사실 엄연히 보면 생필품은 아니죠. 인류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유목민족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가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생활이 충분히 가능했었고, 과거 역사들을 보면 가구가 없었던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구들은 계속해서 발견되어 왔고 사용되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가구를 사용함으로써 인류가 조금 더 문명에 진입하고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초창기 아주 최초의 가구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크니의 스카라브레에 있는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에 있었던 눕는 것, 앉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와 침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붙박이 형태로 돌로 만들어진 돌집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인류 최초의 가구로 현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시대적 구분과 관계없이 가구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개념적 요소 4가지를 좀 구분해 볼까 해요. 첫 번째로는 기능적 측면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가구는 사회에 있어서 지위를 나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 측면, 네 번째는 선택되어진 개인에 의한 주관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기능적 측면으로 가구를 구분해 본다면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4가지 정도로 다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앉는 것, 의자나 소파 등이 될 거고요. 눕는 것, 침대나 카우치 등이 되겠죠. 수납을 하는 것, 서랍장, 옷장 등이 됩니다. 네 번째는 물건을 올려놓는 탁자, 책상, 식탁 등등의 가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기능적인 분류는 단일적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현대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죠. 서랍이 있는 침대, 서랍이 있는 의자라든지 수납의 역할과 눕는 것, 앉는 것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위를 나타내는 것은 특히나 계급사회에서 더욱 많이 가구가 갖는 위치 중에 하나였고, 근현대보다는 중세, 고대에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저희가 그리스 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확연한 더 그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왕좌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왕자의 게임 같은 그런 드라마도 있고, 의자에 앉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지위적인 것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기술적 측면인데요. 가구를 제작하는 방식에 있어서, 방법적인 거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발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우리가 초창기의 가구라고 볼 수 있는 이집트 가구, 투탕카멘 같은 거에서 발굴된 의자 같은 것들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흑단이라는 단단한 나무를 상하의 상감 기법으로 이렇게 넣었다라든지, 가까운 중세나 이럴 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기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계속 문명이 바뀌고 여러 가지 제국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시간의 지남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발달했다, 쭉 상승했다라는 것보다 아주 근현대에 있어서 더욱 드라마틱한 발전을 하는데요. 지난 1000년, 2000년 동안의 발전보다도 최근 100년, 200년간의 발전이 아주 눈에 부시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콘텐츠에 있어서 지난 고대, 중세에 대한 것보다는 근현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많이 다뤄보려고, 설명에 대한 분량을 할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적, 주관적에 의해서 선택된 가구의 개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의 사람들이 더욱 많이 와닿는 가구의 의미일 것 같아요. 우리는 옷이나 차를 단순히 입는 것, 타는 것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대변하는 하나의 다른 수단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느냐, 또한 어떤 차를 타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생각을 대변하기도 하죠. 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가구도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추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구를 만드는 것, 가구를 선택하는 것, 가구를 배열하는 것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서는 트렌드라고 말하는 것이 과거에도 미술과 마찬가지로 건축과 가구에도 이런 양식이라는 것으로 분류되어 왔고, 그러한 가구를 사용하는 문명과 무리와 개인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현대에 일어났던 그런 미술사적, 건축과 가구에 의한 운동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라고 불리는 미술 공예 운동이 있고, 이후에 아르누보, 드스틸, 르꼬르비지에와 레스프리 누보 등에 의한 바우하우스와 모더니즘, 또 최근에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이런 양상들은 계속 변화되어 왔고, 어떠한 가구를 선택하느냐, 어떠한 가구를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만들고 사용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구를 즐기기 위해서 가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조금 더 의미와 배경과 가치를 알 때 만족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치품일수록 제품에 대한 정보가 많고 이야기거리가 많을 때 즐거움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컨텐츠 보시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고싶다 TV의 송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